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마드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30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예금에만 의존하는 노후 자산 관리의 위험성과 현명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예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성 약 80세, 여성 약 86세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60세에 은퇴하면 최소 20년 이상을 더 살게 된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 20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금리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예금 금리가 1%라면 실질적으로 매년 자산 가치가 1%씩 감소하는 셈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약 10%의 구매력을 잃게 됩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며 정말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수님은 퇴직금 3억 원을 모두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연 2%의 금리로 매년 6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얻고 있었죠. 그런데 5년이 지나자 물가 상승으로 실질 구매력이 약 10% 감소했고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금을 조금씩 깨먹기 시작했고 노후 자금의 조기 고갈 우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금은 안전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대안들은 무엇일까요? 박지영 님 65세의 사례를 볼까요? 퇴직 후 2억 원의 자산을 가진 박지영 님은 예금 50%, 국채 30%, 우량 배당주 15%, 리츠 5%로 자산을 배분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로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연평균 3.5%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도 큰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0대 이상을 위한 대안 투자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채 및 지방채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므로 예금처럼 안전하면서도 금리는 조금 더 높습니다. 둘째, 우량 배당주입니다. 삼성전자, KT&G 같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해온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죠.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은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형 펀드입니다. 전문가가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하므로 직접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리츠입니다. 직접 부동산을 사지 않고도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연금보험입니다. 세제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는 예금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분산한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령대별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나이에 따라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을 성장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 자산에 배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대현님의 사례를 봅시다. 건강 문제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이대현님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산의 70%를 정기예금과 국채에, 20%를 채권형 펀드에, 10%만을 배당주와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은 연 2.8%로 다소 낮았지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비교적 젊은 최기준님은 은퇴 후에도 2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금과 채권의 60%, 우량 배당주와 ETF의 30%, 리츠와 대체 투자의 10%를 배분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연평균 4.2%의 수익률을 달성하며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이기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위험 감수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투자의 황금 원칙,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를 기억하세요.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미란님의 실패 사례를 봅시다. 정미란님은 지인의 권유로 퇴직금 대부분을 고수익을 약속하는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높은 수익이 발생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투자금의 40%를 잃었습니다.
이후 남은 자산을 여러 투자처에 분산하는 전략으로 전환했고 점차 자산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자금 수요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현명한 예금 활용법입니다. 그렇다고 예금을 완전히 배제하란 말은 아닙니다. 예금도 현명하게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조혜숙님의 사례를 봅시다. 조혜숙님은 전체 자산의 30%를 긴급자금으로 예금에 유지하되 금리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은행의 특판 상품과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을 1년, 2년, 3년으로 나누어 만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사다리 전략을 활용해 금리 변동 위험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금으로도 평균 2.5%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전략들을 활용해보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인당 5천만 원을 고려해 금액이 클 경우 여러 은행에 분산하고 특별 우대금리 상품을 활용하세요. 만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전략도 유용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금 혜택 상품도 적극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는 연금 상품 활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윤종현님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윤종현님은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을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으로 나누어 가입했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택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세금 절약 전략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상우님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은퇴했지만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수령 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많이 납부했습니다. 이후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연금 등 세제 혜택 상품에 투자하고 연금 수령 방식도 조정하면서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 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디지털 금융 활용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디지털 금융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영자님은 처음에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모바일 뱅킹을 통해 더 높은 금리의 온라인 전용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앱을 통해 자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관리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은 대체로 금리가 더 높고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용 시 수수료도 우대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은행 직원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한번 익혀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노후 자산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강민호 이영애 부부의 성공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이 부부는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당하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 추가 지출은 배당주와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커버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해 의료보험과 긴급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세요.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성과 유동성의 비중을 높이되 완전히 수익성을 포기하지는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금은 좋은 금융 상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알려주세요. 지혜로운 노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